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고전문학의 중하층 비행물체. 아파트 4층으로 판명되어서. 그러니까 아파트 4층에 살지만 지향하는 거는 하늘을 날아가는. 유광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FO 유광수입니다. 앞에 네. M을 붙여야 돼요. M이요? 네. 미들. 자, 오늘 어디로 날아갑니까? 오늘은 조선 후기 영조 때 정도로 날아갑니다. 요거는 기록이 분명한 거여서 18세기 영조 때 지어진 트루스토리. 트루스토리. 이거를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번역하신 분이 딴 대학의 교수인데 거의 연구가 안 돼서 이렇게 낱낱이 의미를 짚어내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전 세계 최초야 이거. 오케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조 때 이재운이라는 실존 인물이 계셨어요. 이산해라는 북인의 영수였던 그분의 계통이에요. 양반 중에서도 아주 뻑적지근한 양반이에요. 서손이야. 서자. 이분이 아주 특이한 말을 했어요. 양반들이 장사를 해라.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그 사람이 쓴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양반들 니들이 벼슬해서 관리가 되려고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얼만큼 파격적인 거냐면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입니다. 중인 이하들은 자기 알아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토가 있으면 농사를 지어서 평생을 사는 거고 양반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벼슬하는 거예요. 녹봉으로. 그렇죠. 벼슬을 해서 녹봉을 받는 거죠. 선대에 땅이 있으면 흥부전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잘 관리해서 확장시킬 수 있었지만 토지라는 게 사람들에게 딱 고정되어 버리니까 처음 정권이 바뀌었던 태조 이성계 때 고려시대 사람들을 싹 다 밀어내고 땅을 나눠가지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다이내믹이 있었죠. 근데 점점점 양반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이 양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벼슬에서 녹봉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 장사를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양반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한 그 시대로 보자면 체제 전복적인 발언이네. 엄청난 전복인 거죠. 아주 특이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르주아의 탄생을 얘기한 태초 거죠. 같은 사람이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동 화식전이라는 말은 해동은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고요. 재밌는 재밌는 얘기죠. 화식이란 건 재물을 많이 벌어서 이제 증식한다. 재물을 증식하는. 해동의 화식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 버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양반이. 코리아 리치 스토리.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돈을 벌어야 되냐는 걸 쫙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쫙 설명할 거야. 돈 번 사람들 이야기를 9명 이야기를 중간중간 짧게 집어넣어놨어요. For example. For example. 9명의 for example이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진욱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을 그러면은 해동 화식전을 쓴 사람이 이재운인데 자서전이 아니라 이재운이라는 사람이 당대 부자를 그렇습니다. 콜렉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례 연구집처럼 그렇습니다. 부자 르뽀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라니까 이거 설명하는 게 이런 게 있었네.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0.01%도 없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0.01%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전문학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거를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전문가들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이진욱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었어요. 실화야. 실화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5대 재벌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엄청난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진욱은 어려서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신분도 비천했어요. 안 그러면 스토리가 안 되지. 그렇지. 아빠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였다. 끝 이거잖아. 그런데 아빠가 부자인데 자식이 아버지만큼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런 연구 많이 돼 있거든요. 사회과학에서도. 그건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벌 2세, 3세 되는 분들은 죄송해요. 그렇지 난 재벌도 아닌데 그렇지? 엄청나게 노력을 막 해서 내가 이렇게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고 그들은 아빠가 능력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신 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미안할 건 없어요. 그렇죠. 자, 집이 가난하고 비천한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조실부모하여. 네. 그래서 숙부 집에 삼촌네 집에 얹혀 살았어요. 원문에는 외진 구석방에 있는 듯 없는 듯 혼자 방 안에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냥 입혀주고 먹여주는 정도. 숙부가 아주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러면 애 데려다가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일은 안 시켰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공부를 시킬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방치. 그렇지. 그런데 그 집에 애들이 공부를 한 거지. 숙부네 집 애들이. 걔네들은 공부를 걔네는 했고 공부해. 얘는 방치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걔네들 공부할 때 지도 하고 싶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눈꽃질로 뒤에 앉아서 공부를 해서 글자를 대충 터득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어렵사리 구해다가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해서 대충의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스스로. 이런 거고 세상은 이런 거고 이랬어요. 마음 들 때는 없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거를 눈여겨본 옆에 사는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요 주인공을 평소에 지켜본 애가 똘똘하네. 그렇죠. 이렇게. 어느 날 딱 부르더니 갑자기 돈, 은 1000냥을 딱 주면서 1000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공양미 300석 그러잖아요. 심청전에 그게 기와집 한 채 할 겁니다. 1000냥이면 세 채 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죠. 꽤 큰 돈입니다. 오, 엄청난 돈인데. 엄청난 돈이죠. 네. 한 냥이 100푼이에요. 보통 한 국밥 먹으면 한 2푼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냥을 딱 주면서 이 돈을 미천 삼아 재물을 한번 불려보게나. 갑자기? 갑자기. 그 애를 눈여겨본. 씨발 너무. 이게 너무 점프인데. 아니 이게 왜 그래? 이게 실제 소설 같으면 뭔가 설명이 있을 텐데 있는 사실을 그냥 짝짝짝 기록한 르뽀 수준의 짧은 기록이에요. 그 이웃 노인네가 기특하고 영특하고 그렇죠. 요놈 물건인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중간 과정이 이제 빠지고 갑자기 돈 천냥부터 나왔어요. 딱 주는 거예요. 이 돈을 미천 삼아 재물을 불려보게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며칠 동안 고민을 탁 한 다음에 얘가 이건 우리가 상상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집을 훌쩍 나가서 동래로 갔어요. 동래. 지금 부산에 동래구가 있죠. 네. 동래가 원래 더 큰 지역 단위고요. 그 안에 부산진이 있었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 동래 부사 송상현 그분이 먼저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하. 부산이 조그만 곳이었어요. 동래는 뭐가 있느냐? 항구야. 그렇지. 거기엔 누가 오느냐? 외국 사람들이 와. 장사하는 곳이 있어요. 외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관으로 돈을 들고 쓱 한 거야. 10대인데 아직도. 10대인데 사람들을 서치를 쫙 하더니 그곳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니까 불도 피워주고 뭐 장작도 날르고 이러는 시커매진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딱 눈여겨봐요. 여기서 왜는 일본 왜? 일본 사람. 예. 재패니스. 예. 일본 사람 시커멓고 볼품 먹고 막 껌댕이 묶고서 아궁이 옆에서 그냥 먹고 자는 그 사람에게 쓱 가서 말을 붙입니다. 고생이 막심하시군요. 돈 1000냥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아니 정경아 그래. 할아버지가 옆집에서 돈 1000냥 빡. 한국에 가서 유시보다 돈 1000냥 빡. 이거 그러지 마. 야 이거 이걸 점프가 심한데. 이거 이런 게 생각됐을 수도 있겠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사실은 자기는 이제 갇혀 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구에 드나드는 외국인들을 지켜보며 그렇죠. 언젠가라도 외국에 갔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자유를 상상하다가 그렇습니다.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정도의 앞스토리가 빠진 그렇죠. 것 같다. 안 그러면 미친 새끼들이지. 얘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책을 판이 갖다 밤새도록 탈탈탈탈 외우면서 나름의 생각이 생긴 거야.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진짜로 이게 싫어라고 하니까 네. 시드머니를 준 거 아니야. 시드머니 준 거죠. 그러면은 뭔가를 봤을 거 아니야, 걔가. 그럼요. 남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럼요. 조선시대에 장사로 돈 버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얘기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기는 장사 기술을 몰라.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털을 잡고 끼어들 수가 없어. 레드오션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자기가 굳이 장사를 한다면 틈바구니 할 수 있는 건 뭐냐? 무역이야. 그렇지.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외국 사람들이 오는 외관에 가야겠다. 그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그렇지. 자기 기준으로는 그렇지. 자, 고생이 막심하시군요. 지금 하시는 일이 천하고 힘겹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장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찍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이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래서 나이도 어린애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본디 쩐한 태생이 아니오. 하지만 가난뱅이 신세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머슴이 되어 입에 풀칠하고 있소이다만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말을 걸어준 것은 당신이 처음이오. 인간으로 대한 게 처음인 거야. 여기서 각별한 점이 하나 내가 오케이. 간파됐어. 일단